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결합어에 맞는 적절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세요. 또한 제가 걸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취업난이라 마음처럼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이쯤에는 결혼을 하려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고 인생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죠? 미안해. 나는 예전부터 30 정도의 결혼을 하고 싶었어. 나는 나이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자기를 많이 좋아하지만 연애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내가 좀 불안해. 우리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내가 직업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직접 구할게.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응, 헤어지자고 하니 애원하며 매달리는 남자친구와 많이 울었어요.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헤어질 결심을 한 거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남자친구는 알바를 바로 접고 한 달도 안 돼서 전자회사의 하청업체 생산 직원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니겠어요. 월급도 꽤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남자가 날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날 위해 뭐든 할 사람이라고요. 그때를 계기로 남자친구에게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고정 수입이 생겨서 그런지 더 안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는 인생 계획을 차근히 세웠죠. 우리 내년 초에 결혼하면 내가 이 정도는 모일 것 같거든.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 월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둘이서니까 원룸도 괜찮지 않을까? 그보다 자기 나이도 있는데 바로 아기 가져서 그의 연말에 낳자. 아이는 2 이상이면 좋겠어. 2년 터울로 낳고 둘째가 태어날 쯤은 지금 놓고 있는 저축이 복미라. 이만큼 쌓이는데 그때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알아보자. 참 든든했어요. 우리 집도 남자친구네 집도 서로 저희들 결혼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모은 돈으로만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고 저를 이끌어주니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리지만 정신연령이 높아서 저를 품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제가 유명 병원의 간호사여서 대출을 받는다는 문제가 없었기에 조금 아껴가며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계획에 힘을 보태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1달가량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남편이 권고사직 대상이 되어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요. 정촌병력 같은 일이었죠. 가슴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만 산다면 제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겠지만 연애 초에 겪었던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에 마음 고생한 게 떠올라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금방 취업이 되겠지 하고 아껴가며 결혼 준비를 마무리 지어갔어요. 문제는 집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원룸에 살려고 했는데요. 다다다리 나가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까지 계산해보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모을 때까지만 시댁이든 친정이든 얹어 살려고 했는데 시댁은 집이 작고 방도 2개밖에 없어서 신혼생활을 하기엔 어려웠어요. 친정은 제 병원과는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40평대 아파트에 방이 4개이고 3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 2개를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들어와 살면 본인은 더 좋다며 그러라고 하셔서 우린 결혼식 후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죠. 엄마, 저희 여기 살게 해줘서 고마워. 이거 받아 많이는 못 드리고 다달이 우리가 먹고 쓰는 생활비 드릴게요. 너도 이 돈으로 저축해야 해. 저축 지금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 혼자 보러 둘이 쓰는데 아껴야 해야지. 나중에 김서방 취직하면 그때죠.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엄마 집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생활비는 드려야 해 많지 않아요. 받아.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아니라니까 엄마가 너희 둘 먹여 살릴 능력은 돼. 곧 나가기도 가질 거라며 엄마 주지 말고 저축해. 아이,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내 돈 받으면 내 맘이 더 불편해. 그냥 너 있어. 애가 주면 돈 들어갈 거 많아. 엄마는 한사코 말리셨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죠. 왜냐하면 엄마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거든요. 아빠가 아무리 오래 앓다가 돌아가셔서 많은 돈이 치료비로 나간 상태였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엄마는 오수선집에서 수선일을 하시는데 엄마도 돈이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서 생활비는 더 들 텐데요. 그래도 엄마가 불편해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한테 더 잘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요. 종종 맛있는 식사나 선물도 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턱없이 부족하지요. 정말 엄마한테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 직장을 알아보긴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놓고 면접도 많이 보러 다녀오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최종에서 탈락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취업에 실패하자 남편은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웠죠? 왜 착한 우리 남편을 몰라봐주나 속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출근하면 마중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출근하면 남편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사실 남편이 살림을 다 해주니 엄마랑 제가 편했어요. 집안일도 똑바로 지게 해놔서 만족스러웠고요. 요즘은 남자주부도 많다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가정이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며 항상 취업하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뉴스나 기사에서 취업난이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자존심도 세서 생활비를 벌어왔어요. 간간히 알바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벌어오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항상 미안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알바해서 번 돈인데 내가 집에서 먹고 쓰는 생활하는 비용 정도는 될 거야? 여보,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칼같이 계산해? 부부의 돈은 공동 자산이잖아. 내가 지금은 많이 벌니까 내가 더 쓰는 거지? 나중에 여보가 더 많이 벌면 여보가 더 많이 낼 거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중에 여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그땐 돈 많이 쓸 거니까. 우리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말자. 내가 빨리 취직이 되어야지 걱정이다. 장모님께도 죄송하고 무능한 남편 만나 우리 여보도 고생이고 난 이제 큰 골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지금서는 이 집 정도를 내 명의로 서서 사는 게 꿈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많이 벌면 이런 집 사서 꼭 호강시켜 줄게.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언젠간 해낼 거다. 할 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저희도 엄마가 이 집에 이런 한 푼 내지 않고 살게 해주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남편이라는 생각에 조금만 더 믿어주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다쳐서 조퇴를 하고 집에 오셨어요. 일하다가 넘어지셨다면 다리와 어깨가 골절되었죠. 일하는 딸한테 부담될까봐 저한텐 전화도 안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과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온 엄마를 보고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도 놀라서 조퇴하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엄마는 다리에는 깁스를, 어깨에는 팔자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쩌다가 그랬어? 골절이라니. 많이 아플 텐데 어떻게 왔어? 괜찮아. 아예 엄마 병원 가서 치료 다 받고 집에 온 거야? 문호까지 조퇴하고 와. 얼른 다시 가서 일하고 와. 아이, 엄마 괜찮아. 엄마,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 다치면 나한테 전화해야지. 아니면 사람한테라도 하지? 왜 남이랑 병원을 갔다 와? 엄마, 가족이 여기 다 했는데. 아, 왜 그랬어? 나 너무 속상해. 너네 번거로울까 봐 그랬지? 일하다가 다쳤는데 일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 온 건데. 뭘 뭐하러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힘들게 해. 병원 잘 갔다 왔어. 아니 괜찮아. 금이 살짝 간 거라 깁스 기간도 얼마 안 걸린데 엄마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넘어질 때 어깨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팔자 붕대를 감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깁스를 하고요. 엄마, 근데 이 정도로 다쳤으면 입원을 해야 해. 왜 집으로 왔어? 이 정도면 입원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해. 지금이라도 가서 수술하자. 응,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뼈가 한 달 만에 붙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데 다들 수술 안 한대. 걱정 마, 엄마. 연세도 있어서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병원에 있어요. 처치도 잘해줄 텐데. 여기선 내가 잘 못해주잖아. 지금이라도 입원하자. 응, 아휴, 됐어. 목발 씻고 다니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 병원비 많이 나가게 못하러 입원을 해.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엄마, 괜찮으니까 나가서 보릴 밥. 엄마는 병원비 때문인지 정말 병원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병원에 거부하셨어요.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통원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간호사라 엄마를 전문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며칠간 휴가를 해서 엄마를 보살펴 드렸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이후에는 남편이 엄마를 간호해 드렸어요. 밥 시중부터 화장실 가시는 것까지 남편이 다 해줬죠. 엄마도 처음엔 본인이 목발 짚고 다닌다고 했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자 당황해 하시면 남편에게 의지하시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집에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정말 든든했죠. 그래도 내 부모를 남편에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여보한테 감동했어. 우리 엄마 간호하기 많이 힘들지. 나도 간호사로 일해보니까 당신 농구 알아? 그러니까 우리 간병인 구하자. 어르신들 회복하는데 건 기간이 오래 걸려. 응,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저 차려있는 밥 가져다 드리고 치우고 간간히 화장실 가실 때 부축만 해드리면 되는데. 그 정도로 간병인 쓰기에 돈이 아깝지.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뼈 보는 것도 한 달 정도면 된다잖아. 그때까진 내가 하면 돼. 자식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뭐 작은 일인가? 환자 간호하는 거 내가 해봐서 알잖아. 보통 일이 아니야. 당신은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방해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간병인 구하자. 간병인도 시간제로 하면 얼마 안 되더라고. 나는 어머님께 이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우리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내가 돌게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 내 맘 편하게 지금처럼 지내게 해줘. 저는 우리 엄마 간병을 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남편은 별것 아니라며 간병인을 구하자 해도 말렸어요. 남편은 정말 그릇이 큰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죠. 정말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 은혜를 남편에게 꼭 갚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엄마가 다친 지도 한 달이 지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깨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뼈가 붙는다고 했지만 엄마가 연세가 있고 골다공증도 있어서 그런지 뼈가 안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가량 지켜보자고 했죠. 그 후로 또 한 달이 지났지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병희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출근하면 엄마는 간호는 오로지 남편 일이 되는데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죠. 엄마, 우리 입원하자. 자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내가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입원하자. 응,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직원 할인받아서 그렇게 많이 안 비싸 그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김서방한테 미안하네. 그래, 입원하자. 그렇게 해. 그때 문 밖에서 엄마랑 대화하는 게 들렸는지 남편이 들어왔어요. 장모님, 저는 괜찮아요. 여보, 나 진짜 괜찮아.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병원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해. 마음이 편해야 병도 더 잘 나는 거야? 내가 하면 돼. 이 별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장모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편하게 대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섭섭해요. 우리 착한 사위.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만 고마워. 내가 자네 덕분에 건 절대 잊지 않을게. 아, 그런 말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거면 돼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진작부터 남편이 수발되는 게 미안해서 엄마에게 병원에 입원하자고 하니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완강히 반대하며 말렸어요. 남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하도 완강히 반대하며 말리니 한 달만 더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일단 원래대로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잠깐 보자며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무언가 어려운 얘기를 꺼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나 봐. 약을 드셨는데 또 드시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꽥소리를 지르시더라.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 좀 변한 것 같아. 그래, 엄마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아파지거든. 그런 걸까? 걱정되네. 당신이 볼 땐 어때?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야. 가끔은 자고 일어나서는 나한테 누구냐고 하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도 어버렸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 불편한 몸으로 나름 막소리 지르며 때리시려 하더라고.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치매 초기 증상이 화가 많아진다고 하잖아. 요즘 부쩍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좀 의심돼. 아니, 정말 치매에 말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이런 건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더 지켜봐 볼게.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 저는 많은 환자들을 간호해 본 경험이 많은 터라 종종 환자들이 건강에 안 좋을 때 성격적인 변화가 오는 경우를 덜어봤어요. 혹시 그런 건가 기대하며 지켜보기로 했죠. 사실 진짜 속마음은 엄마가 치매가 아니길 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매일 남편은 엄마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엄마가 몸도 성취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휴가를 쓰고 치매 확인을 위해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이왕이면 병원에 온 김에 MRI, CT 다 찍어봤는데 피고임이나 의심 부분이 없이 깨끗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차분히 들으시더니 급성으로 중증 치매가 온 것 같다 하시며 급성인 만큼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처방을 받아왔죠. 약을 먹고 제발 엄마가 좋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다 온 며칠 뒤에 딸인 저에게도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저보고 모르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한바탕 소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힘에 부치는지 제가 퇴근하고 오면 많이 힘에 겨우 하더라고요. 오늘은 장모님이 나한테 누구냐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던지더라고. 제게 맞아서 이마에 상처도 났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낮에는 대변 실수도 하셨어.
정말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을 텐데요. 엄마가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슬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더 강해진다면 엄마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요양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치매 환자를 케어해주는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겨내시길 바래요. 나 왜 알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 못한 줄 몰라. 여보, 내가 신청해볼게. 남편은 정말 저에게 한없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한 발 먼저 엄마를 모셔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알려주는 대로 일을 처리하면 될 뿐이었고요. 장기요양보호도 그때 신청하게 되었고 방문조사원이 집으로 와서 등급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상당 부분 있었기에 다행히 장기요양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장기요양보호를 받게 된다고 알림을 받은 다음 날, 그날 퇴근이 늦어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가면 바로 요양보호사를 신청해 엄마를 모시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네이바람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보, 엄마 어디 갔어? 화장실에 계시나? 아닌데 어디 가셨어요? 집에 계시는 거 맞아요. 남편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니 착하디 착한 남편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장모님, 내가 공기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거기서 잘 지내실 거니? 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전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남편의 이미지는 이러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엄마한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헛소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를 어디로 보내?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말하는 거야? 드라마 얘기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 우리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디 갔냐고. 말했잖아. 공기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치매에 걸렸을 쓸모없는 엄마가 뭐가 좋다고. 내가 되면 다 알려줄 거니까 잠자코 있어? 나 TV 볼 거니까 조용히 좀 하고. 지금 TV가 문제야. 엄마 진짜 요양원에 보냈어? 정말이야? 아니지. 요양원에 보낸 거 아니지. 잠깐 나가신 거지? 똑바로 말해.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동안 우리 엄마를 잘 모셔온 남편이기에 절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눈은 TV에 고정하고 저를 귀찮아했죠. 화가 나서 TV를 꺼버렸더니 눈을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한순간에 사람이 변했어요. 여보, 치매 노인을 집은 놔두는 건 목숨을 방치하는 일이야. 그런 것도 모르냐? 대형 병원 간호사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요양사 좋아하시네. 요양원이 최고야. 좋은 곳이니까 걱정 말라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적어도 보호자인 나인데 나하고 상의는 했었어야지. 당신 미쳤어. 진짜 우리 엄마 요양원에 보냈잖아. 어디 요양원이야? 우리 엄마 어디다가 데려다 놨냐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여보, 좀 조용히 좀 해. 어머님의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당신보다 더 어머님을 잘 알지 않겠어. 자기 엄마가 어떤지도 모르고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겠다는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왜 소리를 질러? 저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한 남편, 자식에게 눈 뒤집혀서 오만 가지 욕을 하며 덤볐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머리를 쥐어뜯으며 난리를 쳤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힘이 약해서 남편에게 힘으로 제압당했고
저는 남편에게 밀쳐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팔목을 잘못 짚어서 다치고 말았죠. 당신, 지금 나 밀었어? 지금 나 밀쳐서 나 다치겠어. 당신 진짜 미쳤구나. 남편은 제가 넘어져도 대수롭지 않은 듯 다시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를 틀더군요. 환자는 병원으로 가고 정상인은 일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이제 처가 살이 끝이다. 끝 와, 해방이야. 이제 내 집이라고. 남편을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노망난 노인에 다 이런 집 진작에 물려줬으면 좀 좋아. 그 돈 다 싸매고 갈 것도 아니면서 사이코패스 같았습니다. 엄마를 살뜰히 챙기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동안 괜찮다니까 다 쇼였습니다. 이런 일을 다 계획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건강도 안 좋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제발 알려달라고 빌어도 보고 싸워도 봤지만 절대로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잘 계시다면 거기에 계시는 게 어머님도 더 편할 거라며 잊고 살라고 하더군요. 네, 남편은 미친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죠? 그런데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엄마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났지만 일단 남편을 곁에 두기로 했어요. 비위를 맞추면서 언젠가는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저는 엄마가 없어진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내고 엄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못 찾고 집에 힘없이 돌아오면 남편은 한마디씩 속을 긁었어요. 힘 빼지 마라. 절대 못 찾아. 어머님은 있고 그냥 일상을 살아. 이래서 돈을 벌라고. 아, 돈도 못 버는 노망. 난 노인네 찾아서 뭐 하게? 돈도 못 버는 노인네? 당신, 돈 못 벌면 부모도 아니야. 내가 당신 부모님 어디? 요양원에 갖다 버리면 당신 지금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갖다 버려.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 다 필요 없어. 당신이랑이 집만 있으면 돼. 내가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우리 엄마 억지로 데리고 가서 가둬놓은 거잖아. 이거 범죄야. 신고해. 평생 내 엄마 안 찾고 싶으면 그렇게 해 확. 그냥 평생 못 찾게 다른 나라에 두고 올까요? 보다 남편은 점점 말을 더 무섭게 했어요. 표정도 여태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죠. 남편을 왜인지 진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정말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엄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서 같이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도 않는지 가끔 밤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며칠씩 안 들어온 날도 많았어요. 한 달이 다 되도록 저는 엄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에게 사정사정해보고 남편이 집을 비우면 남편의 짐들을 다 뒤져서 엄마의 흔적을 찾아봤었는데 그 어디에도 힌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취직할 생각도 아예 접었는지 집에서는 술만 마시며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량으로 백수 생활하려고 저랑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날은 퇴근하고 오면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거실에서 다 같이 자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 집을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엄마를 보냈구나 하고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저 혼자 엄마를 찾으러 전국 요양원을 다 찾아 헤매던 중 자정이 다 돼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요. 다 알아. 엄마야, 엄마 미안한데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올 수 있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서 그래. 미안한 게 어딨어? 엄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딘데 자세히 좀 설명해봐. 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 몰래 차 키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에게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는 지방 변두리에 있었어요. 엄마가 분명 있다고 한 곳에 왔는데도 엄마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숨어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확 빠지고 건강도 더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감싸고 차에 태워 달리기 시작했죠. 누가 뒤따라오는 건지 엄마는 수십 번 확인하더니 좀 진정이 되셨는지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을 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김서방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바로 아까 거기 근처에 있던 요양원으로 온 거야. 나를 입원시키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입원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소리도 질렀는데 김서방이 이것 보라며 빨리 입원시켜야 된다고 나를 억지로 입원시켰어.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강압적으로 엄마를 자꾸 끌고 갔고 진정제 같은 주사를 맞게 되었다고 해요. 눈을 뜨니 병실에 있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듣는 내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엄마의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울먹이며 그리고 아니 아침에 아니야. 그거 다 연기한 거야. 속여서 미안하다. 나도 이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 뭐, 진짜야? 엄마 치매 아니야? 정말이지 그럼 왜 그런 연기를 한 거야? 그것도 나한테 감쪽같이 속이면서. 왜? 무슨 이유인데? 그거 다 내 남편이 시켰어. 치매인 저 연기하라고.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편해진다고 해서 그랬었어. 나도 속았어. 사건의 전말은 엄마가 한 달 정도 누워있다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의사가 어깨뼈가 붙지 않았다고 하자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요즘은 건강이나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방문 요양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복제 혜택은 적극적으로 방도를 알아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바람을 넣었다고 해요. 남편은 제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비싼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 돈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오면 부담도 떨어져 둘 다에게 다 좋지 않겠냐고 했다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였죠.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고 하며 둘은 계획을 세웠대요. 나중에 요양 등급 확정되면 그땐 저한테 말하려고 했대요. 치매 환자가 아닌데 어떻게 치매 등급을 받을 수 있었냐면 엄마한테 연기를 하라고 시켰대요. 엄마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순진한 우리 엄마를 매일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알면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봐 저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요. 엄마도 일이 잘 되어야 제가 편해진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연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맹연습을 시키려고 엄마를 입원도 안 시키고 간병인도 구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듣는 내내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치매로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움찔했는데 오히려 의사가 급성으로 왔을 가능성을 말하고 처방도 주고 소견서도 써주니 그게 참작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해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등급 심사를 받는 날에는 그동안 남편과 연습한 대로 일부러 우왕좌왕했다 해요. 어머님이 평소에 밥도 차려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있을 정도로 혼자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인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저렇게 방도 잘 못 찾으세요. 어떤 날은 사위인 저도 물론이고 나이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요. 대변 실수도 하시고요. 제가 출근하면 혼자 계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남편은 걱정을 보태며 명연기를 펼쳤다고 해요. 그렇게 장기요양 심사를 마치고 얼마 뒤 확정이 되자 그 다음날 요양원에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가족이 와야지만 나올 수 있고 그 외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야. 엄마, 너무 무서웠다. 김서방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악랄하고 잔인한 일에 꾸밀지 몰랐어. 엄마야, 여기서 생활해도 괜찮은데 어쩌면 너한테까지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 이 약물고 탈출했어. 엄마가 거짓말한 벌을 이렇게 받나 보다. 내게 내가 넘어간 셈이니. 그나저나
너는 별일 없지?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엄마가 어디에 있을지 말해줄 것을 기대하며 비위 맞춰준 것에 후회스러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일단 안전한 곳에 엄마를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이 어딜까 하다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저를 아는 직원들도 많고 보안요원들도 있으니 안심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곳에 엄마를 입원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었죠. 이젠 남편과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들어갔더니 우체통에 우편물이 와 있던 걸 그때서야 발견했어요. 그때가 재산세가 나올 즈음이었는데 우편물을 보니 세상에 남편 이름으로 엄마 집 재산세가 나왔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전혀 모르는 눈치 없어요. 남편은 엄마 몰래 집까지 빼돌렸나 봐요. 엄마의 그 치매 진단으로 지가 보호자인 척 후견인인 척해서 집을 빼돌렸나 봐요. 이것까지 못해 그 자식과 단판 지으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인데도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도어락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가방에 아무렇게나 싸서 현관문 앞에 놔뒀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종석 집 맞죠? 집 주소는 여기 맞는데 안에 있나요? 김종석이요? 제 남편인데 곧 헤어질 사이지만요. 그 사람 집은 아니고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1년 전에 댁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갚아서 제가 직접 수소문해서 왔어요. 돈은 안 갚는데 집을 잤더라고요. 여기 차용증 맞죠? 차용증을 보니 시기가 결혼 전이었습니다. 제가 급여라는 이름으로 5달에 거쳐 5번을 입금해 드렸거든요. 그건 계좌 조회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와이프라고 하시니 그쪽이 갚으세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생산직으로 취업했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월급이라고 들어온 돈은 빚내서 받은 돈이었던 거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 어디서부터 속아온 걸까요? 그 남자 진실이 있는 걸까요? 돈은 빌린 사람한테 직접 받으세요. 이 집은 저희 엄마 집인데 그 자식이 어떻게 조작을 한 건지 이렇게 됐네요. 저도 이 자식과 오늘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경찰서는 여기 사거리 지나면 바로 있으니까 가서 신고하세요. 그 자식은 사기꾼이에요. 저도 감쪽같이 속았네요. 저도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했더니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로 죄가 성립된다며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희 엄마도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근원부터 잡아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이러고 다니는 것 부모는 알고 있나 싶었어요. 남편의 잘못 키운 화풀이라도 하려고 시댁에 갔다고요. 어머니, 아버님과 대화한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각 대화 부분 사이에 쉼표나 마침표를 넣어주세요. 글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주겠죠? 아이고 새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걔가 또 그런 사고를 쳤니?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빌리게 해 정말 미안해. 시부모님 두 분은 저에게 미안하시다면서 무릎 꿇으시고 정말 납작 엎드려 비셨어요. 그리고를 먹이면서 부탁하셨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 간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절도와 사기를 저지른 뒤 벌금을 지불하고 우리도 수고해서 5개를 함부로 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정리했었는데 그의 사죄의 말이 미안하다는 억지스러웠어요. 제게만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반려견을 키우기 힘들다는 등 속죄하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런 용서는 없었어요. 제 아들에게 벌을 내려야겠어요. 맹종한 행위에 대한 응답을 외친 동생은 감정에 휩싸인 계모와 계부를 냉철하게 쳐내고 실망에 대비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 그녀를 향해 이러했습니다. 그때서야 집에 왔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고 먼저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의 목소리는 태어나더라고요. 아, 여보, 집 도어락이 이상한데. 아이고, 고장 난 거 같아. 사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내 계좌로 돈 좀 보내봐. 미친 자식, 넌 끝났어. 우리 엄마를 치매로 포장해서 요양원에 보내 나 우리 엄마 찾았어. 그리고 너 죄값 받을 각오해.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집은 내 명의로 바꿨더라. 웬 여자한테 돈까지 빌려서 결혼 전에 월급이라고 나한테 속였었지. 지금 집 앞이지. 경찰이 거기 갖고 있으니까 콩밥 먹을 준비해. 곧 경찰이 들이닥쳤는지 남편은 비명을 지르다가 끊더군요. 그리고 수순대로 남편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도중에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밝혀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돈을 뜯어낼 명목으로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요. 저는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서 진실은 없었다는 걸 확인하자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서 끝을 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콩밥을 먹게 되었고 저희 엄마도 나라를 상대로 자작을 벌인 벌을 달갑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보조금들 다 토해내고 벌을 받았어요. 엄마는 본인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후회하고 깊게 반성하고 계시고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제가 겪은 일에 비해 결론이 좀 덜 시원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어요. 그때라도 그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되어 더 나쁜 일 안 당하고 우리 엄마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려고도 해요. 엄마는 몸을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살고 계시는데 불안 증세가 있으세요. 그 사람은 현재 형을 살고 있어서 못 나오는데도 엄마는 그 사람이 와서 또 엄마를 어디론가 보낼까 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폰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고 제 직장까지 바꿨거든요. 전 남편 놈이 멀쩡한 우리 엄마를 병들게 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상처가 회복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잘 살고 있고 2번 다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제 모자라고 후회 가득한 이야기 들어주시기 힘드셨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